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지창조 알파벳을 출간하는 유경공원입니다. 여러분 단어 학습에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고민이 가장 많이 되고 계시죠? 누가 뇌 속으로 사전을 복사해줘가지고 10만 단어쯤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몽상인 영어 사전의 뇌 복사, 그것이 과연 꿈일까요? 저희 천지창조 알파벳은 단어 구성의 원리를 알파벳 음소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별도로 창작한 이 해석 코드로 설명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어 뇌라고 말하던 약간은 모호하고 그 구체적이지 않던 그 미지의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며 갖출 수 있게 도와주며, 그로 인해 단어를 정말 쉽게 머릿속으로 이제 복사하듯이 볼 수 있고, 또 단어를 볼 때 마치 영단어가 우리가 이제 한국어 느끼듯 빨려 들어오는 그 원어민 감각이 이상의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학 연구물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는 저희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발간하려고 펀딩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언어학에 노벨상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아마 수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 있게 개발한 고대 성경적 미스테리에 관한 소설적 내용으로 구성한 어학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펀딩을 촬영을 하면서 이제 예시로 알파벳 O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단어를 풀어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있는 원고가 출간하려고 편집 중에 있는 원고입니다. 15만 원 단어까지 정말 쉽게 확장할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 처음 보는 단어인데 보기만 해도 이제 문맥상에서 저희가 문맥상에서 완벽하게 뜻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어원까지도 맞추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오르게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이런 소개말이 지금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바로 넘어가서 단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에 칠판 판서로 사용할 수 있게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미리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몇 가지 그려놨습니다. 지금부터 이 단어를 유경공원에서 창작한 천지창조 알파벳 5원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알파벳 O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동그란 여기 그려놓은 올리브 나무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올리브 나무 열매이지요. 올리브에는 성령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오가 동그란 열매 모양을 뜻하는데 이렇게 영어가 소리 글자지만 상형 문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알파벳에서 상형 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알파벳이 고대 이집트 문자에서 발달한 상형 문자라고 그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좀 전혀 엉뚱해서 내용과는 이게 사전적 의미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 기존의 연구에서는 알파벳 O를 우리 눈에서 생겨난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새로운 천지창조 알파벳 해석 코드로 알파벳 O가 정확히 어떤 상형 문자인지 지금부터 세계 최초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있는데, 저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있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있는데, 그 알파와 오메가는 그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전적 의미로 이제 끝과 최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바로 오메가는 그 끝인데 그게 그냥 끝이 아니라 최후의 결실인 즉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올리브 나무 열매인 오메가 알파벳 O를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올리브 나무가 있죠. 네, 올리브가 열려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알파벳 O와 모양이 비슷하죠. 제가 맞춰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게 그렸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알파벳 N은 꼭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O와 N이 되죠. On이 됩니다.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뭔가 가지로 돼서 매달려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뭔가 입이 이렇게 달려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O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상태죠. 이게 앞으로 맺힌 열매가 점점 커져서 커다란 올리브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열려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죠. 그것을 이제 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n은 어떤 진행 중인 상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방송 진행은 우리가 onAir라고 하죠. 그리고 열매가 드디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이것은 어부라고 합니다. 애플을 저희가 한번 가지라고 해봅시다. 여기 가지가 늘어져서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졌다고 봅시다. 가지가 늘어진데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어부입니다. 어부입니다. 자, 애플을 이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가지에서 열려 나온 것이죠. 그런데 때론 대하여로 해석될 때가 있는데 어부가 의 말고도 뭐뭐의 말고도 대하여로 해석될 때가 있는데 어부는 중심이 항상 열매에 있는 것이죠.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열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무가 중요할까요? 일단 열매가 열리면 우리는 열매 중심이겠죠. 그래서 어부라는 단어는 단어가 열매에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도록 하는 거죠. 반대로 어부와 비슷하게 대하여로 해석되는 for는 무게중심이 앞을 향해 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for 뒤에는 나오는 대상이 이쪽 대상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열매가 익어서 수확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열매를 흔들었다겠죠. 열린 열매가 흔들리면서 이것이 이제 흔들리면서 저희가 이제 열매를 잡아서 흔들어 따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따게 되는데 여기 딸 때 따다가 그러면 이걸 흔들다는 FF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달린 열매를 흔들어서 따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가 F는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F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F가 과연 여기서만 이렇게 떨어지다는 의미로 쓰였냐? 그러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스니프라는 단어 같은 걸 볼까요? 이제 스니프는 이제 코를 킁킁거리면서 실룩거리는 것이죠. 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어부는 맺힌 열매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를 잘 따라오시면 이런 기적 같은 고대 영어의 비밀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열매를 저희가 하나씩 딸까요? 아니죠. 어떻게 따죠? 비닐 같은 깔개를 나무 아래다가 깔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 아래다가 비닐 같은 것을 이렇게 깔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깔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를 후려쳐서 열매들을 이제 떨어뜨리게 되겠죠. 굉장히 공격적이죠. 여기서 이제 막대기를 후려쳐서 이것들을 여기로 우수수 떨어뜨리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맞아가지고 막대로 맞아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주 불쾌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면 위반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offend는 떨어뜨려내다 라는 기본 의미가 됩니다. 이쪽에 저희가 이 원고를 보시면 offend 쪽에 여기 보시면 뭐 불쾌하게 하다, 위반하다, 죄를 범하다 이렇게 해서 떼어내서 바닥으로 떨구다 이런 올리브를 열매를 막대로 후렸죠. 바닥으로 털어내는 모습, 법에서 떨어져 나가다 이래서 이 다양하게 응용되는 그 뜻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단어들이 완벽히 복사되었고 앞으로 여러분은 이 단어의 어원을 원어민 같은 어휘 감각처럼 이제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리브를 이제 수확을 했죠. 올리브를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올리브들을 저희가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이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올리브유를 저희가 만들게 되는데요. 올리브유는 어떻게 만들게 되겠죠? 눌러 짜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올리브를 올리브들을 여기서 판으로 이렇게 눌러 짠다면 여기 올리브가 이렇게 으깨지면서 기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이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일단 저희는 애를 이 판이라고 하겠습니다. 판으로 이렇게 짰다고 해서 오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에는 이제 습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이 이제 여기서 지금 마개를 막아놓은 그림이지만 기름이 이쪽으로 이렇게 쓱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마개를 빼면. 그렇죠. 기름은 이제 증발하게 되죠. 그 증발하는 이 기운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기의 기운이 기름이나 이제 습기의 의미로 알파벳 O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짜낸 기름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올레라고도 하겠죠.
올레라고도 합니다. 그 올레 오일이 이제 여기 병에 담겨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 알파벳이라 저희는 이 구성을 모든 것을 성경적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성경 내용을 책에도 담았는데 성령을 의미하는 올리브 기름은 성전 제사에 바쳐집니다. 우리가 딴 올리브를 다시 수확한 목에서 이 수확한 올리브를 뭐 오일도 짜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분배도 해주고 요것을 가장 좋은 것을 떼내서 그 하나님한테 이제 제사에 바치게 되는 것이죠. 제물로. 그래서 off 떼서 for 하면서 이쪽에 보시면 자 offer라고 해서 전달하다 후멀리 보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하나님께 기도 제물을 드리다 그 다음에 제공하다 뭐 제의하다 시도하다 후려쳐 떼내서 사람 멀리 전달하면서 사람들한테 주고 하늘에 받쳐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까 for가 앞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for는 비슷하게 FER인데 이게 뭔가 앞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여기 for가 더 자세한 연구는 이제 책에서 이제 다 이어서 정확하게 왜 O와 E의 차이가 나는지 다 구분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보자면 열매를 따서 열매가 열린 것을 흔들어 따내 for 앞으로 가져다 주다 단어 구성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바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이제 천지창조 알파벳의 놀라운 시크릿입니다. 자, 지금까지 5의 천지창조 시크릿을 조금 같이 배웠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도 천지창조 알파벳의 비기를 조금은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그 조금 배운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TV를 잘 보진 않는데 웹서핑을 하다가 TV 프로그램으로 이제 서울대 의대생들이 하루 만에 외워야 한다는 그 의학 용어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맨 처음 본 단어 하나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일단 써보겠습니다. 올레크라논입니다. 그 올레크라논을 보시면 여기에 팔에 그 뼈 모양을 그려놨죠.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바로 뼈 부분이 바로 올레크라논이라고 합니다. 벌써 저희가 같이 배워본 그 비밀들이 많이 나왔네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저희가 올레를 짜놨습니다. 요게 여기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여기 열매가 맺힌 상태 온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요거는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시고 저희가 배운 내용만으로도 여기 보면 올레는 기름이 됩니다. 기름이 되고 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 진행 상태가 되겠죠. 진행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기름이 뭔가 진행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저는 여기에 있는 뭐 연골 같은 거를 의미하겠다. 이거를 딱 단어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한 번 본 후에 잊어버리지를 않게 그냥 외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저를 따라하시면 이런 그 암기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암기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런 거를 개발을 통해서 이제 순식간에 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툴을 제작해서 지금 책으로 낸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서 OC의 비밀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여기 보면 OC의 비밀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기 occup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C는 둥근 것 중에 R입니다. R. 저희가 R이라고 여기 써놨죠. 새알 이야기, 알, 열매가 껍질 등에 덮인 모습, 지구가 이제 물로 덮인 모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션은 우리가 알처럼 덮여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 C라는 게 달아있는데 그거는 바다와
바다와 유사하겠죠. 그래서 오시는 뭐 알처럼 덮여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시에서 억은 R이고 그 큐파이에서 여러분이 익숙한 게 뭐가 있나요? 네, 컵이 있겠죠. 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컵은 컵이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계란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서양에서는 계란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계란컵이 있어요. 삶은 달걀을 내어놓는 작은 컵들, 뭐 이런 수집가들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계란을 이제 컵에 담았습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죠. 자리를 점유하고 전념하고 수행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OC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하면 OC 플러스 그죠? 컵 플러스 Y로 이제 구성되겠죠. 그래서 이게 악, R, 컵, Y는 요 전체를 일컫는 요런 것 같은 것을 일컫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큐파이는 지금 R이 뭔가 컵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 뜻을 이해하시겠죠? 점유하다, 일에 전념하다, 일을 수행하다. 근데 약간은 요거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컵의 의미가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저 컵의 의미로는 컵, 컵 burned ear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저기 손을 가져다 대서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할 때 쓰는 그런 그 명어죠. 그래서 우리가 컵이 그냥 우리가 외울 때는 컵 하나만 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저기 컵트라고 해서 이렇게 귀에다가 저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뜨듯이 하는 것도 우리가 컵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컵은 이렇게 돼서 뭔가를 쥔다는 뭔가를 담고 쥔다는 그릇의 의미가 됩니다. 보시면 유가 마치 컵과 우리가 쓰는 컵과 모양이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는 이제 우리가 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벌써 상형 문자로 O와 U를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U는 이제 뭔가 R 같은 것을 손에 컵으로 쥐어서 이렇게 뭔가 다루고 일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또 occupation은 저기 새가 R에 이제 자리 잡았다. 이래서 안쪽에서 이제 자리 잡은 새의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occupation 보면 Ation에는 at이라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새가 그 안에서 탄생을 위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셨는데 또 여기서도 더 나가서 이건 대충 알겠는데 컵도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제가 업의 의미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은 아까 손 이런 U자 모양으로 물 뜨거나 뭘 쥘 수 있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음, 여기에 물풍선 같은 것을 한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쥐어서 꽉 눌렀을 때, 컵 모양으로 눌렀을 때 위로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업은 그 컵 모양으로 쥐어서 위로 터져 나오는 모습으로 해서 업인 것입니다. 어유 놀랍지 않으신가요? 좀 그래도 미심쩍다 이러시면 제가 비슷한 원리로 구성된 단어가 유로 urgent가 있습니다. urgent, 뭐 긴급하다 그래서 뭐 위로 떠오르는 것이죠. 여기 앞에서도 또 사용된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occur 해서 일어나다, 존재하다, 발견된다. 그러니까 껍질에서 마치 안에 있던 아까 여기 안에 occupation 점령하고 여기 안에서 새가 점령하고 있던 그 새가 껍질을 딱 깨고 터져 나와서 일어나고 그 안에 존재하고 발견되는 그런 것까지 딱 묘사가 됩니다. 이제는 좀 확실히 믿음이 가시나요? 저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단어의 감각을 음소 단위로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마스터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천지창조 알파벳에서 O나 U는 이런 의미로 거의 대부분 씁니다. 마치 상형 문자 같죠?
네, 영어 단어를 재해석하는 천지창조 알파벳은 상형 문자로 이렇게 해석 코드를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아직 끝은 아닙니다. 벌써 끝내면 저희가 뭔가 아시겠죠? 계속해서 더 많은 오의 비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황소와 황소와 그 다음에 요것을 그려놨죠. 이것은 뭘까요? 네, 여우 꼬리입니다. 여우 꼬리인데 그 그게 왜 알파벳 O와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황소는 억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우꼬리는 여우꼬리가 아니라 여우는 폭스입니다. 그렇죠? 뭔가 억스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죠? 뭔가 둥글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뭘까요? 그렇죠. 제가 희한하게 이게 엉덩이를 그려놨는데 엉덩일까요? 아닙니다. 네. 여기 R입니다. R. 그러니까, 억수라는 것은 R이 뭔가 들었다. 뭐 이런 의미로 구성이 된 단어죠. 그래서 그러면 이 황소가 어디서 왔냐? 이거는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황소상입니다. 사람들이 요 엉덩이 아래 가서 알을 이렇게 만지면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게 이제 부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또 여우꼬리는 매력을 가져다 준다고 중세 서양에서 이제 마법 막 우리가 옛날 책들 보면 뭐 알케미스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서양 마법의 도구로 막 화학이 거기서 발달했다 그러죠. 그걸로 막 써서 그 여우꼬리가 이제 뭐 체험제 같은 뭐 그런 무슨 매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는 이렇게 큰 알덩이 같죠? 이게 여우꼬리가 굉장히 이렇게 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알 의미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음. 근데 이제 OX 실제로는 이 억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영국이라는 걸 보자 그러면 그거는 숫사슴이나 습기라는 단어로 이렇게 어원을 추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폭스는 테일이라고 해놨어요. 폭스의 어원은 테일에서 왔다. 음, 저는 이게 아래 뭐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해드린 단어들은 어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제 저자가 새롭게 번역 코드를 임의로 창작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구성의 모든 개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이걸 연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레온 나무 트리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메가다 이래서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모든 개념을 새롭게 연구해서 이야기와 함께 창작해낸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O나 U만 풀어드렸는데 X까지도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X는 무엇일까요? X는 상형 문자라고 많이 했으니까 X는 그럼 뭐 가히 X만이다 뭐 이런 거나 뭐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뭐가 들었다 이랬으니까 여기서 좀 예리하신 분들은 X가 이제 미지수다 이렇게 딱 눈치챘을 겁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알파벳 X 미지수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아래에 뭔가 들었겠구나 해서 뭔가 들어있을 거라고요. 여기 미지수 X로 뭔가 마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도 X로 마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억스해서 마력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폭스해서 마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의 어원은 우연히도 일치하죠. 테일이라고. 폭스의 어원은 테일이라고 우연히도 일치합니다. 이거는 일치하지 않아요. 이거는 습기 혹은 그 다음에 혹은 숫사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맞진 않고 뭐 저희 천지창조 알파벳 어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또 하나 뭔가 이걸 억스를 배웠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기를 시작할 테니까 한번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요런 거는 또 이렇게 즉석에서 이게 또 빨리 그릴 만한 거니까 제가 그리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상한가요?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박스죠. 네, 박스입니다. 여기 OX가 있네요. 아래에 뭐가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걸 판자떼기 이렇게
흔한 마크 이런 거를 딱 붙여놓겠습니다. 아유, 여기 딱 그래요. 이게 좀 튼튼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미지수 X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박스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젠 천지창조 알파벳이 전부 이제 원리 같은 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고 이해가 가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oracle라는 그 다음에 뭐 offer 그 다음에 offend 이런 단어를 보면 어떻게 on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머릿속에서 그런 느낌이 오실 때 진정으로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모든 영어 단어를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 풀어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한번 천지창조 알파벳 어원으로 공부를 하면 그 단어가 뇌에 복사하듯이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 단어로 수백 가지 단어를 익힐 수 있게 신경망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원어민 이상의 모든 원어민 이상으로 모든 영어 감각이 마치 한국어처럼 그 깊숙한 감각을 다 알파벳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구성되는 이 감각들을 전부 느낄 수 있게 되는 그 마법의 툴이죠. 음. 이제 많은 비밀을 풀어 익혔으니까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를 한번 하는데 여러분이 억시라는 단어를 한번 비밀을 추적해 보세요. 배운 걸 가지고. 이거 맞추신 분은 진짜 좀 조금 이게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신 분이실 텐데, 보통 대부분은 뭐 R 어쩌겠네, 근데 산소랑 R이랑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음, 저희가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서 만들어 놨냐? 아까 여기서 올리브 나무 열매를 수확을 해서 오일을 짜서 여기다 담아 놨습니다. 그렇죠? 뭐 요것도 동그라는데 뭐가 들어있으니까 박스인가요? 보여서 아니겠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옥시라는 기름을, 자 옥스는 아까 습기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옥스의 O는 이제 O는 습기, 그리고 X는 미지수 아닙니다. 아까 잠깐 스치듯이 가위표, 뭐 상하게 하다, 뭐 이런 상하게 하다, 상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쇠박스라고 봅시다. 이제 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습기가, 기름기 같은 습기, 무슨 습기가, 여기가 습기가 이제 여기에 눌러 붙어서 이 박스를, 자 X가 상하게 하는 거죠. 막 상하게 한다고 보세요. 네, 이게 여기가 이제 녹이 핀 것입니다. 이게 녹이 핀 거예요. 그래서 억시는 녹이 피게 하는 뭔가 습한 그런 기운이죠. 그게 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기억력도 좋고 하신 분은 벌써 음, 어, 여기서 습기 숫사슴 어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연구해 놓길 억스를 습기 숫사슴이라고 연구해 놨는데, 이게 숫사슴은 아마 연관이 있겠지만 똑같이 요 아래 형성 원리로 똑같이 형성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습기는 이 황소의 어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랑 매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고 환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초지능의 단어 뇌복사 능력만 일부 갖추신 것이 아니라 고대 미스테리를 푸는 이 기호학의 그 천재로 거듭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천지창조 알파벳을 배우면 심지어 다른 언어들까지도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틈틈이 세상에 숨겨진 시크릿 코드들을 함께 풀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알파벳 전체의 이 비밀을 다 풀어드리는 그 책 천지창조 알파벳을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달 후에 이제 발간 예정입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담았고요. 이제 꼭 구매해 주셔서 다음 작품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후원도 해주시고,
이 기적에 가까운 그 학습 체험도 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런 비밀들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책 내용을 공부해 나가실 분들을 위해서는 또 본 채널과 이제 교재와는 또 별도로 책 전문 해설 동영상 강의 유료 콘텐츠도 저희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제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